제일 중요한 건 자연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러했던 거고 본래적으로 진정한 자기다움,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체계, 이것이 한 왕조의 시작점이고 이름의 체계를 명교라고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의 개념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불간섭의 통치 형태, 무의, 자연, 이름,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의 이승환입니다. 고려대 철학과 근무하다가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도가의 자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한서에 백사자유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백사라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라는 뜻이고 자유는 자기 뜻대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일들을 제 멋대로 처리했다, 자기 뜻대로 방사하게 처리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자유가 쓰였죠. 그런가 하면은 당대에 와서 유종원이라는 당송 8대가 중에 한 시인은 부평초 꽃을 따려 하지만 부자유하다, 부자유라는 세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리버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상 용어죠. 일본에서 후쿠자와 요기치가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쓰면서 리버티를 자유라는 말로 드디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카무라 마사나오라는 번역자도 존 스튜어트 밀의 온 리버티를 자유지리로 번역하면서 오늘 우리가 쓰는 자유라는 개념이 드디어 근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동양에는 자유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는 노자의 자유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제가 판단하기로 노자 사상 가운데 또는 노자 도덕경에서 리버티에 가장 근접하는 개념은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자와 그러할 여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의미의 형용 명사입니다. 전부 스스로 자기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동력에 의해서 생장한다는 그런 뜻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본래성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원래 것들이 많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 세계에서.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러함을 많이 상실하게 됐다, 자연성을 많이 상실하게 됐다, 이런 한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에 담긴 본래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자 사상의 키워드는 무의와 자연, 두 개념입니다. 무의는 동사입니다. 함이 없다, 일부러 함이 없다, 자기적으로 함이 없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적으로 함이 없다. 무의의 주어는 도입니다. 도는 자연세계를 주재함에 강압적으로, 간섭적으로, 자의적으로, 조작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재하지 않는다. 무의의 주재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통치 방식은 무의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적으로, 강압적으로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무의의 주어는 도다, 자연의 주어는 만물이다. 성인의 통치는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도록 도울 뿐 자기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만물은 만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욕심부리지 않으니 백성들은 질박하게 된다. 이 박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박하다고 저 번역을 했지만 명사형으로는 원시림의 통나무를 가리켜요.
그럼 이 질박함이란 뭐냐 도대체?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언어와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름 없는 존재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나의 인식체계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편입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오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름 없는 몸짓에 불과한 것에다가 너는 꽃이야 라고 이름을 함으로써 그 꽃은 나의 관심 속으로, 나의 인식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노자한테는 이게 단순한 인식론의 과정이 아니라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돈은 무명지박이다. 이름 없는 질박함 그 자체다. 이름 없는 원시림 속의 통나무다. 통나무는 인간의 손에 잘려서 각종 기물로 가공이 된다. 이게 전부 그 이름에 관한 논이에요. 이름 붙이기라는 우리의 화행, 그러니까 스피치 액트죠. 발화 행위죠. 이런 스피치 액트는 의미를 탄생하게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규정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조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름을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도가 행해지고 왕의 고지가 통하게 돼서 이에 백성들 통솔 해서 제일할 수 있게 된다.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되게, 나쁘게 말하면 획일적으로 일제하게 만든다. 국가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군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름을 제정하는 일이다. 김춘수 시인의 어떤 몸짓처럼 구분되지 않고 아슬하게 있던 존재들에게 이름을 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안사람이야. 내 인이야. 당신은 밖에 나가 일하는 바깥 사람이야. 함으로써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활동의 영역이 구분이 되고 행위의 규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구획하는 규정들, 그러한 이름의 체계를 명교라고 부릅니다. 명교, 이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명교에 의해서 예교가 탄생하는 거죠. 이름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체계가 예죠. 오늘날 예는 충과신이 희박해진 쇠락한 시대의 징표다.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 노자 당시에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함,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게 바로 충이었어요. 그러나 노자 시대에는 그런 진실함이 없어졌다. 정성스러움이 상실됐다. 세상이 물러내지는 거죠. 믿을 신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군주가 백성에게, 군주가 다른 나라의 군주와 국제조약, 이게 전부 약속의 체계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충신이라는 도노한 인간의 심성이 왜 사라졌느냐? 당시에 정치경제학적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춘추 시대의 수많은 전쟁들의 명분이라는 게 무례, 예가 없다. 불예, 예를 행하지 않았다. 무례와 불예를 구실로 해서 일어난 전쟁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잡을 때 인간의 규범 문화는 계속 퇴행을 거듭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상고 시대는 도와 덕이 지배를 했으나 점차 인과 의로 퇴행을 했고 인과 의가 더 퇴행을 하면서 예로 내려왔다. 노자 보면 예는 아주 자의적인 어떤 체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높음이 성립하는 것은 저 낮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속성으로 상대적 이름으로 불리는 거지 높음 혼자 본래적으로 높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것과 낮음은 서로를 굽어본다. 그래, 예라는 것도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내용을 결여한 자의적 체계다. 노자에게 정치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치자의 관점에서는 다스리기는 다스리되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목적으로 강압하고 강제하지 않는 무위의 정치. 이게 바로 도를 수행하는 거예요. 노자의 군주의 관점에서는. 노자의 피치자,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 원래 가졌던 자발성, 그리고 본래 자기다움을 상실하지 않는 정치 세계. 이게 피치자들의 꿈이죠.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주 좋은 세계가 되겠다. 이게 노자의 정치적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자의 이상 정치는 무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무의 정치를 행하려면 무의가 아닌 유의로부터 탈피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자, 무의 정치가 행해지려면 이런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적 국가정치, 유의정치 첫 번째, 이게 없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교화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자연세계의 길, 천도를 본받는 정치 해야 된다. 균평을 실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무의정치의 중요한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자 사용하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위진 시대에는 이 시기에 정말 사회가 혼란했는데 이때 중림칠연이 나타났죠. 그중 대표적인 해강이라는 사상가는 월명교의 임자연, 그게 모토예요.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기고 있는데, 명교를 넘어서 자연으로. 당나라에 들어서는 왕선지라는 사염업자, 과도한 세금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는 자기의 호를 천보 평균 대장군이라고 불렀는데, 천은 천도가 도와준다는 뜻이죠. 노자 77장에 나오는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메워준다. 천도의 균평 지향적인 그런 어떤 이념을 자기의 장군 이름으로 삼았던 거죠. 북송 초기에도 균평을 구호로 삼은 농민 반란군들이 있었고, 노자의 사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하층민들, 기층민들, 억압받는 피치자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위안처로 기능을 했죠. 수면 위에서는 유교라는 지배 질서가 흘러갔고, 그건 지배자의 이념이었고, 수면 아래에서 민중들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은 항상 노자적인 사유방식이었다. 자, 근대에 들어 노자가 다시 재소환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바로 자유주의자 옌프가 그 주축입니다. 이런 번역서 속에 번역하면서 자기 생각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자유주의를 중국에 수입을 해야 되겠는데, 중국에서 적절한 이 문화적 자원을 갖다가 비부를 하면서 갖다 붙여서 보조적인 설명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최근에 중국에서는 천도 자유주의라는 담론이 성행하고 있는데, 천도는 육아에서도 사용하고 특히 노자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천도, 자연의 길은 높은 걸 깎아서 낮은 데를 메워준다. 천도 무친하다. 친한 사람이 없다. 누구를 친하게 대하고 누구를 소원하게 대하고는 그러한 친소가 없이, 편파성이 없이 공평무사하다는 거죠. 중국의 자유가 뿌리 내릴 때까지 노자라는 경전은 계속 재석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존재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거기에 권력의 질서가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노자 시대로 끝났느냐? 지금 시대 보세요. 오늘도 직장에 가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윗사람 아랫사람 그대로 써요. 우리가 노자가 돼보자. 우리 사회의 이름의 체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거 노자가 우리 현대인들한테 주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